강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깊은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고여 쉰다. 그러나 그 돌아섬과 멈춤이 있었기에 강은 더 깊고 넓게 흐를 수 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도 이와 같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막는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더 먼 길을 가기 위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안내자다. 사람은 누구나 높이 오르고 싶어 한다. 남보다 빨리, 더 멀리, 더 눈부신 곳으로. 그러나 나무가 하늘로 뻗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야 하듯 삶의 도약 역시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 실패와 좌절은 바로 그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다. 표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삶의 힘이 자라고 있다. 젊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명확하다.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고 뒤처진다고 생각하며 남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깨닫게 된다. 실패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 순간은 무너진 듯 보이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 새로운 나의 씨앗이 묻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실패는 자아를 부드럽게 깎아낸다. 성공만 경험한 사람의 마음은 날카롭고 경직되기 쉽다. 그러나 좌절을 겪은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누구의 상처든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실패가 가져다 주는 겸손은 인생의 가장 값진 장식이다. 빛나되 거만하지 않고 무겁되 억누르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좌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그러나 현자는 멈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인다. 조용히 다가오는 바람의 소리, 땅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진동, 오래된 나무의 뿌리가 전하는 인내의 속삭임. 이 작은 목소리들은 성공의 환호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좌절은 우리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데려다 준다. 실패는 종종 어둠을 데려온다. 빛이 사라진 것 같고 길이 끊긴 것 같으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어둠은 숨겨진 빛을 찾는 시간이다. 낮에는 볼 수 없는 별이 밤하늘에서 빛나듯 좌절의 시간 속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눈을 뜬다. 그 가능성은 조급함 속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도약은 언제나 고요에서 자란다. 소란과 경쟁, 욕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움츠린 몸은 힘을 모을 수 없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를 고요로 인도한다. 세상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마음의 결을 매만지는 시간. 이 고요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한다. 높이 오르는 것보다 먼저 어디로 오를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좌절은 또한 나라는 존재의 경계를 시험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의 경계가 드러난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집착은 서서히 사라진다. 날개에 달라붙은 먼지를 털어내야 멀리 날 수 있듯 마음에 붙은 무거운 욕심과 허영을 떼어낼 때 도약은 비로소 가능해진다. 세상에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인생은 없다다. 넘어진 사람과 넘어진 뒤에 일어선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차이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갈린다. 한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 여기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시작이라 부른다. 웅크린 몸이 준비된 몸이듯 좌절을 아는 마음이야말로 출발선 위에 서 있다. 노년의 지혜란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자산으로 여기는 눈을 갖는 것이다. 흘러간 세월 속에서 겪은 좌절 하나하나가 오늘의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 기둥이 없다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없다다. 실패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면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따라서 실패와 좌절은 인생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것은 빛을 더 선명하게 하는 대조이자 도약을 위한 숨겨진 도화선이다. 이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다음 비상을 준비할 수 있다. 언젠가 다시 날아오를 그날, 웅크림 속에서 길러온 힘이 한순간에 하늘을 향해 터져 나갈 것이다. 그때 깨닫게 된다. 모든 실패와 좌절이 단 하나의 일을 위해 있었다는 것을. 바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였다. 바람은 높은 산을 넘어가지만 낮은 골짜기에도 머물 줄 안다. 그 길이 언제나 위쪽만을 향하지 않는 이유는 바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흐름에는 오르내림이 필요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를 지탱하는 한 쌍이라는 것을. 겸손은 바로 이 낮음의 지혜다. 사람은 높아지면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보이는 것은 전체의 윤곽일 뿐 세부와 땅의 결은 흐려진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춰 그 결을 느낀다.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사람들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것에서 깊이를 발견한다. 이것이 진정한 높이다. 겸손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넓이를 깨닫는 일이다.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경험한 사람이 있으며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배움의 문을 연다. 겸손은 그 문을 활짝 열고 자신 안으로 새로운 빛을 들인다. 오만한 마음은 귀를 닫게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 불필요하게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겸손은 귀를 열어준다. 겸손한 사람은 심지어 어린아이의 말에서도 지혜를 발견한다. 나보다 젊은 이의 조언도 나보다 늦게 출발한 이의 걸음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결국 더 큰 성장을 부른다. 겸손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높은 벽 앞에서는 누구나 긴장하지만 낮은 담장 앞에서는 발걸음이 느슨해진다. 겸손한 태도는 상대를 편안하게 한다.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이유다. 그곳에는 비교의 칼날이 없고 경쟁의 그림자가 없다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주는 따뜻한 공기가 흐른다. 겸손은 또한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된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겸손은 그 자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자리임을 일깨운다. 겸손한 마음은 권력을 짐처럼 느끼게 하고 책임을 사명처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는다. 겸손은 배움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배움의 시작에서 오는 것이다.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진짜 배우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줄어드는 이유는 능력이 줄어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서다. 겸손은 그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는 열쇠다. 겸손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알기에 타인의 부족함을 받아들인다. 자신이 실수할 수 있음을 알기에 남의 실수에도 관대하다. 그 부드러움은 힘없는 유약함이 아니라 바위를 깎는 물처럼 강인한 힘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이룬 것을 돌아본다. 그 과정에서 남는 것은 지위나 재물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이다. 겸손은 그 기억을 아름답게 만든다. 겸손하게 대했던 시간만큼
사람들은 우리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한다. 남은 생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관계의 온기다. 겸손은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몰랐던 풍경이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작은 풀잎 하나에도 계절의 순환이 담겨 있고 눈길 한 번에도 사람의 마음이 묻어 있다. 겸손한 시선은 이런 세부를 놓치지 않는다. 그것들이 모여 인생을 한층 더 깊게 만든다. 결국 겸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겸손은 삶의 태도이며 모든 도약의 시작점이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만이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높음은 낮음 위에 세워지고 낮음은 높음을 준비한다.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바람이 불면 더 낮게 웅크리고 바람이 잦으면 다시 천천히 일어선다. 이 자연스러운 순환이야말로 긴 세월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 모든 꽃은 피기 전에 한 번 더 움츠린다. 햇빛을 향해 줄기를 뻗기 전 봉오리를 굳게 닫고 바람과 추위를 견딘다. 그 닫힌 시간이 길수록 꽃은 더 오랫동안 향기롭다.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힘이 모이고 있는 때, 그것이 바로 준비 기간이다. 많은 이들이 기다림을 고통으로 여긴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고 결실을 서둘러 원한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도약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치 기초 없이 쌓은 집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듯 준비 없이 얻은 성취는 쉽게 무너진다. 준비 기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준비의 시간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드물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초조해야 한다. 그러나 땅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울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성장이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만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줄기가 자란다. 준비 기간은 바로 이 뿌리를 기르는 시간이다. 준비는 기술과 지식을 쌓는 일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욕심을 가라앉히며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도 포함된다. 때로는 무언가를 배우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다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마치 가득 찬 컵에 물을 더 부을 수 없듯 마음이 복잡하게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담을 자리가 없다다. 준비 기간은 그 여유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다. 빨리 가려는 마음은 얕은 발걸음을 만든다. 깊이를 쌓는 사람은 겉으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단단하게 나아간다. 오래된 장인들이 작품을 만들 때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두름은 완성도를 해치고 깊이는 완성도를 높인다. 준비 기간은 또한 시야를 넓히는 시간이다. 한 방향만 바라보던 눈을 돌려 다른 길과 다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높이 오르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의 시간 동안 새로운 길을 발견하면 도약의 방향이 바뀌고 그 폭이 넓어진다. 때로는 그 발견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사람은 종종 준비 없이 기회를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린다.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와도 돛이 달리지 않은 배는 나아갈 수 없다. 돛을 달고 줄을 점검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준비다. 그래야만 바람이 왔을 때 한 번에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준비 기간에는 고요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의 소란과 비교 속에 있으면
준비의 가치를 잊게 된다. 남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질 수 있지만 각자의 계절은 다르다. 봄에 꽃 피우는 나무도 있고 늦여름에야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계절에 맞게 자라는 것이다. 준비는 또한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구분하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려낸다. 이 정리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짐이 되어버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다. 준비의 시간에 내려놓은 짐은 도약의 순간에 몸을 가볍게 한다. 노년의 삶에서 준비 기간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는 단지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는 때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인 만큼 준비의 방향은 더욱 분명하고 그 결실은 더욱 단단하다. 나이가 들수록 속도를 내는 것보다 한 걸음을 깊이 딛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준비 기간은 멈춤이 아니라 성장이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 이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바람이 불어올 때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꽃이 피는 순간은 짧지만 그 순간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길다. 그 길고 조용한 시간이 꽃을 아름답게 만든다. 준비를 마친 도약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 발걸음은 가볍지만 흔들림이 없고 그 시선은 멀리 있지만 분명하다.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도약은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게 된다. 기다림과 준비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성취의 뿌리였음을.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 나무는 가지를 움켜쥐지 않는다. 흔들림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잎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해야만 큰 줄기가 꺾이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손을 조금씩 풀어낼 때 비로소 지켜야 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다. 욕심은 처음에는 힘이 된다.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은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하지만 욕심이 크기를 잃으면 방향을 흐린다. 마치 바다로 나아가야 할 배가 욕심의 무게로 가라앉는 것처럼 지나친 욕심은 결국 자신을 잡아끄는 족쇄가 된다. 젊은 날의 욕심은 당연하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고 싶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깨닫게 된다. 정말 소중한 것은 많음에 있지 않고 가짐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자유롭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필요 없는 것을 놓아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는 선택이다. 허공을 날아가는 새는 날개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며 힘을 아낀다. 날개에 불필요한 먼지와 물기가 묻어 있으면 멀리 날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붙은 욕심을 털어낼 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욕심은 종종 두려움과 함께 온다. 잃을까봐, 뒤처질까봐, 남보다 못할까봐.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더 움켜쥔다. 그러나 두려움을 품은 채로 쥔 것은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흐르는 물을 움켜쥘 수 없듯 인생에서 많은 것들은 붙잡을수록 흩어진다. 욕심을 내려놓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 비우는 것은 쉽지 않다. 비우는 순간 손에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귀한 것도 담을 수 없다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 만들기다. 노년의 삶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일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거두었기에 더 이상 무리한 채움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가벼워질수록 걸음은 편안해진다. 마치 가을 나무가 잎을 떨구어야 겨울을 견디듯 욕심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겨울의 고요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욕심을 줄이는 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욕심이 들어설 자리를 좁힌다. 또 하나는 나누는 것이다. 나누면 남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 그 넓어진 공간이 다시 새로운 풍요를 불러온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진심, 지나치기만 했던 작은 기쁨, 그리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심이 시야를 가리고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려놓은 후에는 세상이 더 선명해지고 마음은 더 맑아진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는다.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관계, 기억, 그리고 자신이 남긴 흔적이야말로 진짜 유산이다.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은 이 진짜 유산을 더 풍성하게 남긴다. 그 흔적은 오래 남아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결국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은 가벼워지는 시간이다. 그 가벼움 속에서 자유가 자라고 그 자유 속에서 평안이 깊어진다. 손에서 내려놓은 만큼 마음에 빛이 스민다. 그 빛은 욕심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며 내려놓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다. 단단한 돌이 보석이 되기까지는 긴 세월의 압력과 마찰이 필요하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거친 파도가 밀려와 부딪힐 때 표면은 깎이고 속은 더욱 단단해진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고통은 피하고 싶은 손님이지만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깊고 강한 힘이 남는다. 고통은 처음에는 불청객처럼 다가온다. 어떤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그 순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된다. 그 고통이 내 마음 속 깊은 곳을 닦아내고 더 큰 것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인내는 고통과 함께 온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피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직시하고 견디는 순간 인내라는 힘이 자라기 시작한다.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행위다. 인내의 시간은 느리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마치 겨울 동안 얼어붙은 땅 속에서 뿌리가 여전히 숨 쉬며 자라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사람도 여전히 자란다. 이 느린 성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삶은 더 단단해진다. 고통은 사람을 비우게 한다. 불필요한 자존심, 헛된 욕망, 사소한 집착들이 고통 속에서 힘을 잃는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가치가 들어선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조용한 해체다. 무너져야만 다시 세워지고 깨어져야만 새로워진다. 인내의 진짜 힘은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고통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침묵 속의 인내는 사람의 눈빛을 바꾸고 목소리를 깊게 만든다. 그 눈빛과 목소리는 세월이 만든 가장 고귀한 장식이다. 고통을 견딘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같은 풍경 속에서도 더 깊은 색을 보고 같은 말 속에서도 더 많은 뜻을 읽어낸다. 인내가 키운 시선은 표면을 넘어 본질로 향한다. 그런 시선은 세월을 통과하며 더욱 빛난다. 흔들리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인내는 또한 다른 이의 고통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된다. 자신이 겪어본 아픔이 있기에 타인의 아픔에도 귀를 기울인다. 그 경청 속에서 위로가 태어난다. 위로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안다라는 조용한 공감이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설명보다 깊게 다가간다. 노년의 고통과 인내는 젊은 날과 다르다. 젊을 때의 고통이 미래를 향한 싸움이었다면 나이 든 후의 고통은 과거와 화해하는 과정이 된다. 이 화해 속에서 남은 시간은 더 단단해지고 하루하루가 더 귀해진다. 인내를 통해 고통이 변하고 고통을 통해 인내가 빛난다. 결국 고통과 인내는 한 쌍이다. 고통이 없다면 인내도 없다. 인내가 없다면 고통은 끝없는 상처로 남는다. 그러나 이 둘이 만나면 그것은 삶의 자산이 된다. 그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말과 표정, 그리고 하루를 사는 태도 속에 스며든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며 피어난 내면의 힘이다. 그 힘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진다. 이것이 고통과 인내의 변환이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이다. 아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다. 물은 흐르면서도 스스로를 비춘다. 호수는 멈추어 고요해야만 하늘을 온전히 담지만 흐르는 시냇물도 순간순간 반짝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살아가는 동안 잠시 멈추거나 흐르는 중에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통해 삶은 방향을 잃지 않고 마음은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낸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과거를 반복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살피는 과정이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먼지를 닦듯 마음의 거울 앞에 서서 오래 묵은 생각과 감정을 털어내는 시간이다. 이 과정이 없이 계속 나아가면 어느 순간 길을 잃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사람은 쉽게 바깥을 본다. 다른 사람의 삶, 세상의 변화, 주변의 움직임은 눈에 잘 들어온다. 그러나 자신을 보는 일에는 인색하다.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일은 때로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족함과 상처, 숨기고 싶은 모습이 함께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 변화의 씨앗이 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 세상의 소리에 둘러싸인 채로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 아침 햇살이 들기 전의 새벽, 깊은 산길의 바람, 혹은 홀로 앉아있는 조용한 오후. 그런 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질문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평소에는 들리지 않지만 고요 속에서는 분명히 울린다. 이 시간은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이 된다. 사람은 한 번 정한 길을 계속 가려는 습성이 있다.
하지만 그 길이 맞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 있다. 가끔은 멈추어 발걸음을 확인해야 한다. 바다를 건너는 배도 항로를 수시로 점검하듯 삶의 방향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운다. 되돌아본 길 위에 자신을 돕고 함께 걸어준 이들이 떠오른다. 그들의 손길과 말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불필요한 불만과 불안의 가시를 떨어뜨린다. 감사는 언제나 자기 성찰의 땅에서 피어난다. 돌아봄은 또한 용서의 시작이 된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마주할 때 그 무게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음을 알게 된다. 그때 비로소 그 무게를 내려놓을 준비가 된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용서는 억지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심이 된다. 노년의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세월은 많은 것을 잊게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남긴다. 그 남은 것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삶의 남은 계절을 헛되이 보낼 수 있다. 돌아봄을 통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무엇을 남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정할 수 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때로 외롭다.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가야말로 평생 나를 이끌어온 진짜 주인이다. 그 주인을 다시 만날 때 삶은 다시 빛을 찾는다.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나를 잃지 않게 하는 닷과 같다. 세상이 요동칠 때도 그 닻이 깊이 내려가 있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닻은 고요 속의 성찰로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닻이 있는 사람만이 폭풍이 잦아든 후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다. 집을 오래 지키려면 기둥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불필요한 것을 치워내는 일이 필요하다. 창고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방 한켠의 묵은 짐을 비워야 공기가 새로워진다. 삶도 이와 같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먼저 주변을 정돈해야 한다. 정리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마음이 분산되고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환경을 정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람, 생각, 습관까지 포함된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이미 쓸모를 다한 생각, 더 이상 필요 없는 습관은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 마음 한쪽을 차지한다. 이 짐을 방치하면 새로운 것을 담을 공간이 없다다. 바람이 들어오려면 창문을 열어야 하듯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려면 환경부터 열어야 한다. 정비는 언제나 선택과 포기로 이루어진다. 모두를 붙잡을 수는 없다. 붙잡는 것이 많을수록 손은 무거워지고 발은 느려진다. 어떤 것은 내려놓아야 하고 어떤 것은 남겨야 한다. 이 구분은 쉽지 않지만 방향이 분명하면 선택은 명확해진다. 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은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순간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오래 붙들고 있었지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들이 보인다. 그 깨달음이 쌓이면 삶은 점점 가벼워진다. 정비는 또한 마음의 질서를 세운다. 주변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흐려지고 흐린 마음은 선택을 흐리게 만든다. 방을 깨끗이 치운 뒤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리적인 공간의 정리가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 안정이 더 나은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 정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관계를 정리할 때가 그렇다.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 현재의 나와 맞는 것은 아니다. 함께할 때마다 마음이 지치고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라면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선택이다. 나쁜 습관을 정리하는 것도 환경 정비의 일부다. 하루를 무심코 흘려보내게 만드는 습관, 마음을 흐리게 하는 시간 낭비, 몸을 해치는 생활 방식은 더 나은 도약을 가로막는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다듬어내면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효율적으로 쓰인다. 정비 과정은 즉각적인 성과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불필요한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여유가 생기고 여유는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온다. 마치 제방에 막혀 있던 물길이 정비되면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노년의 시기에 환경을 정비하는 일은 더욱 가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남은 시간을 더 깊이 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정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단지 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비워진 공간에 들어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평온과 자유다. 환경을 정비하면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짧아진다. 방해하던 장애물이 사라지고 힘이 한 곳으로 모인다. 그 집중된 힘은 작은 일에도 깊이를 만들고 큰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정비는 도약 전의 필수 과정이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도약은 오래 가지 않는다. 결국 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 삶은 다시 방향을 찾는다. 이 정돈된 환경 속에서 마음은 차분해지고 발걸음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다음 여정을 힘있게 시작하게 한다. 강이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샘과 시냇물, 비와 눈의 도움을 받는다. 혼자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그 여정 속에는 수많은 손길이 스며 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홀로 완성되는 법은 없다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삶은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도움을 거절한다. 그러나 세상은 혼자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칸으로 가득하다. 그 빈칸을 메워주는 것이 타인의 손길이며 그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이에게서 자신보다 나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발견은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관계를 깊게 한다. 감사가 없는 도움은 시들지만 감사가 있는 도움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도움을 받는 것은 주는 것만큼 중요하다. 주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나누지만 받는 사람은 그 힘을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줄 줄도 모른다. 받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언젠가 자신도 그 겸손으로 다른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주는 일에는 익숙해지지만 받는 일에는 서툴러진다. 평생을 가족과 타인을 위해 살다 보면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해진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도움을 받는 법을 다시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삶이 서로
기대어 가는 것임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도움을 거절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존심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지켜주는 것은 체면일 뿐, 마음은 오히려 고립된다. 체면을 내려놓고 도움을 받아들이면 관계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생긴다. 그 힘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중요하다.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마음은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그 순간 도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나눔이 된다. 나눔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부유하게 만든다. 겸손은 도움을 청하는 용기에서 드러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필요할 때 말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려움을 숨기는 것은 그 어려움에 나를 가두는 일이다. 도움을 청하는 순간 마음의 벽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받은 도움을 어떻게 간직하느냐도 중요하다. 그 도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회가 왔을 때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움은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진다. 그 연결이 이어질수록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진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겸손함은 결국 나와 타인을 모두 살린다. 홀로 서는 힘은 중요하지만 서로 기대어 서는 힘은 더 오래 간다. 겸손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그 손을 잡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겨낸 것이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혼자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 걸어온 발자국이다. 그 발자국 속에는 내가 받은 도움과 내가 준 도움이 함께 새겨져 있다. 그 흔적이야말로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마지막 색이다. 산 정상에 선 사람은 멀리까지 본다. 그러나 발 아래의 풀잎과 작은 꽃, 바위의 결은 잘 보이지 않는다. 높이만을 좇는 시선은 세상의 전체를 보지만 세부의 진실은 놓친다. 낮은 곳에 서 있는 시선은 다르다. 그곳에서는 땅의 숨결이 느껴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가까이 보이며 바람의 방향까지 세밀하게 읽힌다. 낮은 곳에서의 시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 스스로를 높이 세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가 주변을 둘러볼 여백이 되고 그 여백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난다. 거창한 언어가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삶의 결이 보인다. 이 결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높은 자리에만 오르려는 사람은 속도를 중시한다.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러나 낮은 곳의 사람은 속도보다 방향을 본다. 천천히 걷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더 멀리 가는 방법임을 안다. 이 깨달음은 서두르지 않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낮은 곳의 시야는 사람을 가깝게 만든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때는 사람을 숫자나 성과로만 볼 수 있다. 하지만 낮은 곳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웃음 속에 숨은 눈물, 말하지 않은 고생, 작은 친절의 무게. 그 모든 것은 같은 눈높이에서만 보인다. 낮은 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은 다층적이다. 한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시선은 서두르는 판단을 막아준다. 성급한 결론 대신 한 번 더 살펴보게 한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해와 배려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그곳은 배움의 자리이자 준비의 터전이다. 강물이 바다로 가기 전 수많은 골짜기와 평야를 지나며 힘을 모으듯 낮은 곳에서의 시간은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한다. 그 에너지가 차오르면
어느 순간 한 번에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낮은 시야는 또한 세상과의 연결을 깊게 한다. 높은 자리에서 홀로 바라보는 경치는 웅장하지만 그 속에 함께 나누는 온기는 적다. 낮은 자리에서는 이웃의 숨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다. 서로 기대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안정감은 외로운 정상에서 느낄 수 없는 온기다. 노년의 삶에서 낮은 시야는 지혜가 된다. 젊은 날에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놓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작은 변화에도 눈을 돌릴 수 있다. 그 변화 속에 삶의 깊이가 있고 그 깊이가 남은 날들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낮은 시야는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낮은 곳에서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살피며 걸을 수 있다. 이 습관은 인생의 길에서도 같은 역할을 한다. 작은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는 눈을 키운다. 결국 낮은 곳에서 보는 시야는 넓다. 그 넓음은 높이 올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보고 깊이 관찰함에서 비롯된다. 높이만을 좇는 시선이 멀리만 본다면 낮은 곳의 시선은 멀리와 가까이를 동시에 본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길을 잃지 않는다. 매미는 땅 속에서 몇 해를 살다가 여름 한 철만을 위해 지상으로 나온다. 그 짧은 날개짓을 위해 긴 시간을 흙 속에서 보낸다. 그 시절은 눈에 띄지 않고 소리도 없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날개가 자라고 그 날개의 힘이 채워진다. 삶의 도약도 이와 같다. 가장 강렬한 순간은 가장 깊은 고요 뒤에 온다. 고요함은 멈춤과 다르다. 멈춤은 힘을 잃은 상태지만 고요함은 힘을 모으는 상태다. 파도가 치기 전의 바다처럼, 바람이 불기 전의 숲처럼 모든 것이 잠시 숨을 고른다. 그 숨 고르기는 도약의 전제 조건이다. 많은 이들이 고요를 두려워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시간, 주변의 속도에 비해 느려진 자신의 걸음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도약은 결코 소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야만 그 힘이 한 방향으로 모인다. 고요 속에서만 방향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사라진다. 도약 직전의 고요함은 세밀한 준비의 시간이다. 겉으로는 정지한 것 같아도 속에서는 수많은 계산과 조율이 이루어진다. 마치 활시 위에 화살을 얹고 손을 당기듯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서서히 차오른다. 이 긴장은 서둘러 발산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온 힘을 안쪽에 간직해야 한다. 고요함은 두 가지 힘을 길러준다. 하나는 집중력이고 다른 하나는 균형이다. 집중은 한 점을 향해 모든 시선을 모으게 하고 균형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도약은 멀리 그리고 오래 간다. 고요 속에서는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진다. 주변의 소리와 비교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그 깨달음은 도약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 된다. 방향 없이 뛰어오르는 것은 힘을 쓰고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도약 직전의 고요는 또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다. 불필요한 걱정, 과거의 실패, 아직 오지 않은 불안은 무게가 된다. 그 무게를 안고 뛰면 제 힘을 다 발휘할 수 없다. 고요 속에서 이 무게를 내려놓아야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진다. 노년의 삶에서 이 고요함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젊을 때는 고요를 견디기 어려웠지만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된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만 보이는 풍경이 있다는 것을. 그 풍경 속에서 지금까지의 길을 돌아보고 남은 길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한다. 그 조율이 끝날 때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고요함은 때로 외로움과 닮아 있다. 하지만 이 둘은 다르다. 외로움은 텅 빈 시간이고 고요함은 가득 찬 시간이다. 고요 속에는 나와 세상, 그리고 미래를 잇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 위에서만 도약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침내 순간이 온다. 오랫동안 숨을 고르고 힘을 간직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끝에 찾아오는 때, 그때는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고요 속에서 키운 힘을 한 번에 발산하고 자신이 바라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도약은 흔들림이 없고 뿌리가 깊으며 멀리까지 닿는다. 결국 도약 직전의 고요함은 빈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모든 에너지가 응축되는 순간이다. 이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원하는 높이와 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늘을 향한 날개짓은 바로 이 고요에서 시작된다.